최근에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S&P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날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사실 2000년대 IT 버블이랑 그리고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신 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반토막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멘탈이 조금씩 붕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과연 얼마만큼 빠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한번 최근에 다뤘는데 한번 보시면 요게 나스닥 차트고 밑에 있는 게 S&P 차트거든요. 딱 보면 느끼시겠지만 나스닥이 S&P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이때가 작년 10월 정도고 이때가 거의 한 작년 5월쯤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0월 저점을 깨서 내려왔고 이제 작년 5월 이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에 반해서 S&P는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경기가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보셨던 제레미 그랜섬 분처럼 50%, 45% 급락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를 한번 보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많이 빠지면 15에서 20% 빠졌거든요. 근데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한 10% 빠졌나? 사실 이때까지 오른 거에 대비해서 지금 빠진 정도도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빠지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유동성을 축소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폭락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15에서 20% 정도 빠지면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빠질까에 대해서는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적어도 경기 사이클의 완전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경기 사이클이 완전하게 붕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 경기라는 게 신용의 팽창이랑 수축의 결과물로 일어나거든요. 요거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작아서 잠시만요. 네, 앞에서 보셨던 게 이건데 요게 파란색이 지금 기준금리고 요거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원래 경기라는 거는 신용이 이렇게 팽창을 하고 수축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경기 사이클이 어떨 때 수축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이 됐을 때 어떤 무엇인가를 야기해서 결국에 붕괴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인가는 보통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많이 뭔가 폭탄이 터지곤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08년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폭탄이 터졌었죠.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고 경기 사이클이 완전하게 붕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용적인 면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그널이 전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과거 IT 버블 사건이랑 비교해서 보면 IT 버블이 거의 한 2000년도 이때쯤에 발생을 했었죠. IT 버블이 대표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이때 거의 한 장기간 한 7년이나 8년 이때 쪽에 민간 부분이랑 그리고 비주거지, 주거지 이쪽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가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투자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이때 거의 10% 정도의 투자가 계속해서 한 7년, 8년 동안 이어졌죠. 사실 투자를 계속하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가령 매출로 보여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당시 IT 버블에는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줬던 그런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붕괴가 됐었어요. 그때 대폭락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거의 한 7, 8년 동안 계속 이게 봉리로 쌓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게 폭발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신재생 이런 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회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뭔가 경기 사이클이 붕괴할 거라는 모습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2008년도 때 이때쯤에 왔죠. 그때 일어났던 게 대표적인 큰 이유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떨어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요거에 미국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 가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쯤부터 이렇게 조금씩 붕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신용이 많이 팽창됐었는데 떨어지는 집값에 대해서 모기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막 줄도산이 이어졌었죠. 근데 지금 상황도 보시면 물론 집값이 오르긴 하고 있긴 하지만 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신용 팽창으로 인한 사이클 붕괴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차트는 싱글 패밀리에 대한 주택 모기지 연체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신용이 팽창이 된 상태에서 모기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연체율이 많이 늘어났던 상황을 2008년도 때 보여줬습니다. 과도하게 신용이 많이 팽창된 것을 요거를 커버를 못했던 상황이죠. 지금도 물론 이렇게 신용이 많이 팽창이 된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워낙 저금리 상태가 많이 이어지고 빚투자, 부동산에도 엄청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엄청 투자를 했다 보니까 요 신용 팽창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맞기는 하지만 과연 이 신용이 늘어난 것이 터질 것이냐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지난 과거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보여져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미 미국 기준으로는 제로금리고 금리를 올려봤자 한 1점 몇 퍼센트? 2% 채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봤자 솔직히 말하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쪽으로도 별다른 시그널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주요 골자고, 다음은 고용적인 면에서 한번 보죠. 산업이 붕괴되고 경기가 마비되면 고용 측면에서도 시그널이 엄청 발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보시면 2000년도쯤 IT 버블 때 이렇게 해고자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해고자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해고보다는 구인난 때문에 되게 말썽을 부리고 있죠. 오히려 요거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압력이 있는 거지 딱히 고용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적인 면에서는 지금 공급이랑 과도한 유동성이 어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죠. 공급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TSMC나 삼성전자, 인텔과 같은 반도체 산업들도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고 석유화학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쪽도 그렇고 2차 전지는 당연하고 다른 신재생도 계속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운사들도 선박을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공급 사이클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과도한 유동성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가적인 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고용적인 면에서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원래 주식이 급락할 시기에는 필히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반응을 했고 2008년도 때도 이 채권 시장이 반응을 했고 또 2020년 이번 코로나 사건 때도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제레미 그랜섬처럼 45% 급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채권 시장에서 무조건 또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보통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이드 채권이라 그래서 되게 위험 채권으로 불리는 그쪽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튀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금리도 올라가면서 단기 채권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투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급락이 이어지면서 또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주식이 앞으로 거의 한 45%,
50% 이렇게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이게 조금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 상태로 박스권을 유지하든지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두려움에 갇혀서 막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던져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하락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거는 중국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지난 과거처럼 그렇게까지의 경기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10년 동안 저물가 시대에 갇혔었거든요. 요번에도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게 오히려 두렵기는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잡으려고는 하지 말라 그랬었죠. 근데 앞으로 거의 한 15%, 20% 정도 하락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좀 들어가야 되는 모습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도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는 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세요.